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 52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좀 상승하고 다른 지수들은 하락을 했으니까 시장에 큰 방향성은 없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상승하거나 지금 이런 흐름들은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강력한 매수세는 아닙니다. 그죠? 강력한 매수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빠지고 있다. 바닥 확인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한 종목 수가 여전히 많았고요. 그러나 상승한 종목 수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패닉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자들은 그저 좋은 종목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좋은 업종, 좋은 종목을 찾아서 이거 팔고 저거 사고, 이거 팔고 저거 사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시장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서서히 다 빠지고 시가총액이 서서히 빠지고 있죠. 그죠? 지수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좀 보시자면 이렇습니다. 그 빅테크 종목들이 좀 올랐죠. 다시 반도체 친구들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하루 오르고 구글 하루 떨어지고 그죠? 종목별 순환매 나타나고 있고 업종별 순환매, 빅테크가 상승하고 다른 종목들 하락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닉은 아닌데 분명히 시장의 힘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지표들이죠. 그죠? 논판 페이롤스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약간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이야기는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용지표에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요겁니다. 실업률이거든요. 요 실업률이 4.6이 나왔어요. 실업률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샴룰 혹은 샴룰 혹은 삼룰이라고 부르는 그 룰이 있죠. 그죠? 실업률이 특정 숫자를 넘어가면 특정 수치를 넘어가면은 경기 침체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룰이 있는데 어젯밤 4.6이 나오면서 그 샴룰에 부합하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지표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 미국 경제는 조만간 6개월 내에 경기 침체로 접어선다라고 이제 할 수 있긴 할 텐데 근데 제 생각엔 일단은 아직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막 쉽게 믿어서 이거 하나만 보고 믿어서는 일단은 그건 제 생각엔 좀 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샴룰이 부합했다. 실업률이 4.6 넘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지금 쌍고점을 찍고 있고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빠지면 이것 때문에 이 샴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용지표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는 폭락으로 가고 금융위기가 온다. 지금 당장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방 베팅을 하기에는 아직도 확인할 게 많습니다. 그죠? 요런 류의 베팅은 사실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다소 조금 좀 이제 다소 좀 확률이 좀 낮은 베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한 베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까지 미국 증시의 추세는 우상향입니다. 아직까지 중기적인 장기적인 추세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금 하방 베팅을 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정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지표 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의미를 부여하셔서 막 해석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연방준비제도의 연준에서는 이제 자그마한 시장의 어떤 그 위험의 불씨도 꺼트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FOMC 회의에서 그 단기 채권 매입 제도를 시작을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연준에서 그렇게 불이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다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의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용지표는 특별히 할 말 없는 걸로 그냥 영향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고 기술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참 요거 어젠가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좀 요거를 좀 보면서 좀 한 가지 생각을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텔레그램입니다. 요게 보시면은 아마 어젠가 이틀 전인가 나온 거긴 해요. 출처는 여기죠, 그죠?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데고 이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BOF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하는 FMS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서베이입니다. 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현금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이 얼마냐? 3.3이에요. 이 지표가 한 3.7인가 3.6인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 신호. 근데 지금 3.3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좀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추가로 주식을 살 만한 자금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 현금 비중이 많이 낮아졌을 때 향후 몇 개월 내에 주식시장 성과가 뭐 거의 100% 확률로 안 좋았다라거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좀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요건 좀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FMS에서 나온 투자자 심리 조사인데 투자자 심리가 지금 이 올해 4월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V자형 반등했기 때문에 얘도 심리 지표가 V자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물론 더 올라가도 됩니다. 심리 지표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심리 지표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보통 안 좋은 일들이 좀 따라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를 저도 이런 내용을 어젠가 이틀 전인가 좀 봤는데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이 어떻죠? 미국 증시 상황이 지금 나스닥이 쌍고점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쌍고점 만들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닥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의 뭐 현금 비중이 떨어지거나 심리가 이렇게 좋아지면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뭐 현금 비중이 최저를 향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주식시장이 쌍고점을 만들었다라면은 이거는 제 생각엔 조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뭐 이런 조정도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죠. 상당히 뭐 겪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어쩌면은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번에 주식시장이 좀 평소보다 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쌍고점 찍었죠. 이미 빠지고 있죠. 예. 근데 지금 현금 비중이 3.3까지 내려와 있는 굉장히 사람들이 좀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좀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나선다면은 평상시보다 제법 많은 물량의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평상시보다 훨씬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나스닥이 어떤 이런 들을 잘 상승을 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쩌면은 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한번 많이 훼손시키는 일이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주식시장이 한번 지금 연말 앞두고 이제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현금 비중이 3.3%라고 하니까 극단적으로 좀 현금을 적게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여러분들도 좀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하셔서 생각보다 좀 오래 그죠? 4월 달부터 올랐잖아요.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이 여기서 쌓인 이 매도 물량이 연말 앞두고 지금 거래량도 없는 그런 타이밍인데 다들 휴가 가서 그런 타이밍에 한번 훅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좀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여전히 뭐 AI가 대장인데 AI에 대한 뭐 미래는 밝고 연준에서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가 뭐 금융위기로 간다 뭐 솔직히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은 하는데 그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아닌 것으로 보는데 근데 어쨌든 상승을 하더라도 중간에 뭐 큰 어떤 뭐 조정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을 한번 의식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S&P도 그래요. S&P도 이 정도면 다중고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다중고점을 형성한 상황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원하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투자 심리가 좋기 때문에 이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뭐 하루는 이 지수가 올랐다가 하루는 이 지수가 떨어졌다가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빠지어서 아직 시장의 충격은 좀 덜한데 이렇게 지금 찔끔찔끔 빠지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매도세를 누적시켜 갖고 나중에 한번 빵 터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전에 보셨던 펀드 매니저 서베이의 현금 비중 이런 걸 좀 같이 고려해서 따져보면은 생각보다 조정 한번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좀 약간 경계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셀 지수도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좀 이제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런 거는 러셀 지수라 얘는 뭐 그래도 지금 조금은 좋게 볼 수는 있는데 얘는 뭐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가장 좀 힘이 좀 약한 지수이기도 하고요.
S&P나 나스닥에 비해서 힘이 월등히 떨어지고, 그리고 어쨌든 얘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쨌든 조정에서는 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큰 하락이 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점들을 좀 한번 경계, 좀 의식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여튼 저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고 좀 든 생각이 이겁니다. 변동성 같은 걸 봐도 사실 약간 불안한 점이 있어요. 그죠? 네, 약간 불안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얘가 버티고 있다고요. 버티면 안 되거든요. 버티면 안 되고 어떤 이런 게 쭉쭉쭉쭉쭉쭉 그냥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얘가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적입니다. 지금 나스닥, S&P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안정적이에요. 아직까지는요. 특별히 위험 신호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일단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빠지고 있고 현금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은 쿵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살짝 있습니다. 변동성이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면 좋은데 이렇게 힘 모으다가 한번 후옥 솟아오르면은 깜짝 또 시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만약에 여기 얘가 이제 많이 오른다고 하면 최대로 한 32점 얼마까지는 여기가 무거운 저항입니다. 이 자리까지는 수월하게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 살짝 좀 의식은 좀 하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이 찔끔찔끔 빠지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면 좋지만 이런 이슈들이 잘 해결되면 좋지만 위험 관리 좀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돈 버는 것보다는 일단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지켜야 다음에 또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이 위험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바이오 이런 것도 슬슬슬슬 이제 그죠? 단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3중 고점형 같은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경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도체도 찔찔찔 빠지고 있는데 바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천천히 느긋하게 빠지는 거거든요. 한 번에 또 한번 쭉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현금 비중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살래야 살 수가 없는 현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점들을 좀 경계해보자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무튼 나스닥도 바닥을 못 잡고 있고요. 다 바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선 그래서 짧게 보자면은 충분히 인버스 베팅, 하방 베팅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게 정석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가능은 한 정도로 지금 그런 조건이 지금 그렇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30년물 채권 보시자면은 어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거 보면은 일단 뭐 고용시장이 약하다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일단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이거 주식시장과 뭐 연관시켜 해석할 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채권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아무튼 바닥을 만들려 하고 있거든요. 어젯밤 고용지표를 핑계로 올라왔는데 바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눈에 띄게 위쪽으로 올라온다, 바닥 만들었다라는 신호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5일선을 안착을 해주면은 그래도 이제 단기 바닥은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닥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일단 좀 잘 보자고요. 여기가 지금 무거운 저항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죠? 이 자리를 넘어서면 이 자리를 넘어서면 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여기가 바닥인지도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확실히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인식이 된 건 맞나 봐요. 유로화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니까요. 유로화 상승, 달러화 하락, 그죠? 달러 약세 나타났으니까. 아무튼 근데 이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가 더 진행되기에도 여기는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외환 시장 답답합니다. 방향성이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값은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쪽이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좀 움직임은 안 좋습니다. 그죠? 금값 근데 이 정도 흐름이면은 이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안착하고 신고가 랠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값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콩이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힘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좀 꺾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죠? 어젯밤 미국 증시 빅테크가 올랐다. 반도체가 올랐다. 그죠? 한국 증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얘네가 움직이니까 코스닥은 힘을 좀 잃었습니다. 물론 뭐 일부 반도체가 따라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 힘이 빠지면서 코스닥은 지금 힘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정말 좋으면 코스닥이 잘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확 꺾여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코스닥 같은 거는 지금 보시면 1625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돌파한 장에 실패해서 빠지고 있어서 아무튼 이 여전히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타이밍이 좀 뒤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고 여차하면 또 분위기 좀만 안 좋으면 훅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코스닥의 지금 상승 타이밍은 일단은 늦춰졌죠, 그죠? 1625 돌파한 장한 다음에 좋게 봐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바닥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에 상승 마감했지만 이거 바닥 확인된 거 아닙니다.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고 계속해서 약하다라 보셔야 되겠어요. 다만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찔끔이나마 상승하면서 이제 그 풋옵션들이 좀 또 많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하방 베팅을 강하게 많이 하기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면은 물론 이건 한국하고 별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시장이 빠진다라면은 조금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인버스를 뭐 하방 베팅을 한다.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하방의 힘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강한 하락세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애매한 겁니다. 그냥 뭐 지금은 그냥 줄줄줄줄 그냥 좀 흘러내리는 상방으로 베팅하기도 뭐하고 하방으로 베팅할 수도 없는 좀 그런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상승 추세 자체는 살아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바닥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시원하게 빠지지도 않아요. 풋옵션들의 힘이 없고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하이닉스 좀 잠깐 볼 건데 하이닉스 오늘 한 3, 4% 가까이 올라서 어제 하락을 극복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좀 모자랍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또 치고 올라가려면 내일까지 좀 잘 해줘야 돼요. 오늘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는 사실 이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만큼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매도세가 강한 거고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하기 좀 부담스럽긴 할 테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인 요만큼만 보면 지금 이건 힘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 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바닥의 가능성은 있으나 내일 잘 해줘야 바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내일 흐름 양호하면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고 내일 흐름 부진하면은 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얘도 어쨌든 여기가 고점 여기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50만 원짜리 위험하다라 볼 수 있겠죠. 같은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생각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좀 힘이 없어요. 바닥 확인이 안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오늘 한번 강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 오늘 하루 이 정도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몇 거래일 동안 5일선 밑에 있다가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5일선 위로 올라왔는데 이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잘 버텨주면 괜찮을 수 있는데 내일 삐끗하면 그냥 계속해서 또 아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봐야 삼성전자도 바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죠. 환율은 이제 75원이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77원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냥 신고가 랠리가 시작된 거예요. 다만 뭐 정부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좀 환율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신고가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다 봤고요. 내일부터 좀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있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죠. 내일 오전 11시에 트럼프가 연설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아직까지 이런 지표 발표나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일단 의미 있는 매수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힘이 아직까지 없어요.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특별한 변수가 아니면 계속해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대응을 이렇게 좀 이제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대응을 좀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반도체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다. 라고 한다면은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바닥이 나올 거야 라고 미리 짐작할 수 있겠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미리 실적 나오기 전에 뭐 조금 바닥 확인은 기술적으로 안 됐지만 더 검증이 필요하지만
뭐 실적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내일 아침 흔들릴 때라든가 이런 때 뭐 사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위험한 거고 바닥 확인이 안 된 거고 조금 이제 싸게 사겠다고 하다가 좀 더 이제 좀 싸게 사지만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는 거고 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어쨌든 몇 거래 정도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금요일 날은 BOJ 일본 중앙은행 그 통화정책 회의 있는 거고 미국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미국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가까워졌죠.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목금에 다 몰려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보통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이 되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어쨌든 뭐 확률적으로 좀 그렇긴 하지 이게 매번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같은 때는 이렇게 현금 비중이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일단 좀 살아남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위험 관리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위험 관리, 시장의 지금 타이밍이 올해 4월 달부터 쌓아온 그런 어떤 누적된 상승 피로를 한 번에 좀 청산하는 그런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좀 조심하자 그런 측면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다른 나라들 조금만 보고 마치자면요. 다 전반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냥 다 상황이 같아요. 단기적으로 다 아래쪽으로 지금 좀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들 바닥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유럽 증시, 독일 증시입니다. 뭐 그렇게 추세적으로 썩 위험하진 않아요. 다들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다들 이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안전해요. 지금 상황 자체는 안정적인데 FMS 그 서베이를 보니까 이번에 빠지면 조금 좀 추세를 흔들 만큼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좋아요. 단기적으로 그냥 조금 빠지고 있는 가벼운 모습이긴 하나 아무튼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좀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일본 증시도 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힘이 없죠.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고 바닥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 자체는 지금 안정적인 그런 구간이에요. 중국 증시도 그래요. 막 그렇게 많이 빠질 생각은 없어요. 중요한 지지선이 오면은 양봉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방 베팅 하기도 상방 베팅 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다들 지금 아직까지 현재 상황은 양호한데 어쨌든 잠재적인 그런 펀드 매니저 현금 비중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경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